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정호 교수입니다. 본 영상은 연세대학교에서 IoT 혁신과 경영 과목을 듣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튜토리얼 영상 시리즈입니다. 과목은 IoT,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혁신과 그것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기는 한데, 기술적으로 기술의 아주 기초를 모르고는 사물인터넷의 혁신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시리즈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통신기술의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을 한 세 꼭지로 나누어서 할 얘기입니다.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시그널에 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킹,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해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의 아주 기술적인 기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각각의 기술에 심도 있게 기술을 들어가서 디스커션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용어를 정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세 번째 토픽에 관한 것으로서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기술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잠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킹, 컴퓨터 네트워크의 아주 기초 얘기했고요.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 용어인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레이어 모델이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레이어드 모델로, 계층 모델로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OSI 모델 얘기했고, TCP/IP 기본적으로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라인이라고 할 라인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스위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서킷 스위칭을 할 건지 패킷 스위칭을 할 건지, 그 데디케이티드 라인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 얘기를 좀 했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강조됐던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은 커넥션리스, 커넥션이 없는 패킷에 근거한 스위칭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커넥션리스 패킷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보다는 좀 짧을 것 같아요. TCP/IP라고 얘기하는 거에 좀 더 상세를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어드레싱 스킴이라고 그러는 거 얘기하고, 그 최종적으로는 기술적인 얘기들 끝에 좀 사회적인 얘기, 그러면 인터넷이 왜 우리는 인터넷을 자유제로 만들고 싶어 하느냐, 왜 어떤 이유로 그러냐, 거기에 기술적인 근거도 좀. 일단 TCP/IP의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에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야, 이 파일 좀 보내줘. 그러면 이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이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들이 그 메시지를 패킷으로 나누어요. 패킷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TCP 정보를 붙이고 그거를 패킷별로 인터넷 프로토콜 레이어로 내리면,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그 받은 패킷에다가 야, 그럼 이 패킷을 이 TCP가 어디로 보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라우팅 주소 말고 딴 것도 다 붙는데, 어쨌든 이 라우팅을 주로 하는 그 IP 주소들을 핸들링을 하는 포션을 붙여서 그걸 또 다시 밑에 피지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로 내려서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가는데, 몇 가지 쓰는 용어들이 이런 거예요. 프로토콜이 레이어드 어프로치고, 레이어드 어프로치의 레이어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 하면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얘기를 써요. 프로토콜을 밑에서부터 벽돌 쌓듯이 쌓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의 IP, 인터넷 프로토콜이 밑에 있는 레이어라고 하면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 TCP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는 그 TCP IP에는 두 개가 정해져 있는데 두 개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 있고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은 사실 우리한테는 많이 친숙해지지 않은 용어인데 UDP라는 스탠다드도 있어요. 프로토콜도 있고. 그 TCP는 트랜스미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게 1번 패킷, 2번 패킷, 3번 패킷, 4번 패킷 이렇게 딱 정리해서 그 어드레스까지 다 붙이는 게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유저 데이터그램은 그냥 보내려면 보내 라는 형태로 돼 있어서 트랜스미션 컨트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기가 더 쉽겠죠. 패킷을. 그래서 TCP가 더 릴라이빌리티가 높은 거로 알려져 있고 그 대신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크날리지먼트, 피니시 같은 프로토콜들이 그 안에다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버헤드를 쓰지요. 필요해서 들어가는 자원들이 있으니까 이 퍼포먼스는 좀 낮아져요. 그 대신 UDP의 장점은 릴라이빌리티는 떨어지는 반면 좀 빨리 전달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위에 SMTP,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텔넷 같은 하이어 레벨 프로토콜, 상위 레벨의 프로토콜들이 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레이어를 뭐라고 불렀었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예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SMTP는 메일을 하기 위한 거고 FTP는 파일을 주고받기 위한 거고 텔넷은 다른 형태의 통신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치는 것 중에서 여기 그림에는 안 그렸지만 HTTP도 역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프로토콜이죠. 요새는 메일도 HTTP의 프로토콜을 따르는 메일들이 많아졌지만 예전의 메일은 사실은 HTTP라고 얘기하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는 메일들을 잘 안 썼죠. 왜냐하면 하이퍼텍스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추가적인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은 주로 텍스트 위주로만 구성이 돼 있었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반면에 요즘은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충분해졌고 리소스를 좀 낭비해도 될 만한 그 성숙된 인터넷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 HTTP로 메일을 많이 보내죠. 많이 보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메일 프로그램에서 뒤집어 보면 뭐 코드를 다 볼 수 있는 거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어 레벨, 상위 레벨의 프로토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쓰는 용어로 다른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임타임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멀티퍼포즈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옛날에 SMTP 그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마임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확장. 멀티퍼포즈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으로 해서 이 다큐멘트들을 이 중에 어떤 걸로 네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을 또 정해지는 거 마임이라고 그러는 게 멀티퍼포즈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이라고 그러는 거 포인트 좀 드리고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트워크 어드레스예요. 호스트 네임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www.연세.ac.kr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죠. 사람이 기억하기 좋고 근데 기계는 그게 아니라 205.39.145.18 숫자로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죠? 이 두 개가 같은 주소라고 그러는 거를 어디선가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 얘기들을 어떤 얘기로 부르냐 하면 도메인 네임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일반적으로도 이거 많이 쓰는 용어인데
야, URL이 뭐야? 니네 학교 URL은 뭐야? 아, 그래? 우리 학교는 연세.a.kr이야. 우리 학교는 cornell.edu야. 이렇게 얘기하는 URL.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약자예요.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죠. 그리고 Uniform Resource Locator는 어떻게 쓰기로 우리가 정했냐 하면 이것도 프로토콜이죠. HTTP 맨 앞에 프로토콜을 쓰고 프로토콜 콜론 양슬래시로 쓰면 프로토콜이다. 이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3개나 4개로 자르는데 맨 뒤에 들어가는 것이 탑 레벨 도메인 TLD, 탑 레벨 도메인 TLD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com, .edu 이런 것들이 탑 레벨 도메인이고, 탑 레벨 도메인 앞에다 쓰는 것이 도메인 네임, 구글, 연세 같은 거, 그렇죠? 우리 이름이 의미를 어떤 식으로 부여하냐면, 연세는 우리 학교 이름이고, 이 뒤에 edu, ac.kr, ac는 좀 여기가 다른데, 일단 kr은 나라고. 왜냐면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도메인 네임을 us라는 도메인 네임이 생략된 걸로 보고요. 그 앞에 탑 레벨 도메인은 edu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edu.kr을 쓰는 것이 아니라 ac.kr로 정의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붙고, 그 앞에 도메인 네임이 붙고, 그 도메인 네임 앞에 서브 도메인은 이건 니네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서 써라. www가 일반적인 얘기지만 서브 도메인, 예를 들어서 CSC computerscience.villanova.edu, edu가 탑 레벨 도메인이고 빌라노바는 학교 이름이고 CSC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형태로 네 빌라노바 안에 서브 도메인으로 쓰라고 해서 구조화를 이렇게 시켜놨어요. 시켜놨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엔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관장을 하는 게이트웨이에서 DNS 서버들을 다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 우리 학교도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겠다.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우리 학교 자체를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로컬리 니네가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니네 네트워크에서, 니네 네트워크가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되고, 그 게이트웨이에서 하는 기능 중에 제일 큰 기능이 뭐냐 하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너네들이 가지고 있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너한테 오는 정보 아니면 너한테 나가는 정보를 항상 이 게이트웨이에서 게이트웨이 키핑을 할 때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네가 관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있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안에 도메인 네임을 우리 서버, 연세대학교 서버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내가 자주 쓰는 도메인 네임들만 내 거에 저장을 해요. 한번 나한테 왔다 갔다 자주 오는 애들만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저장을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애들의 도메인 네임들만 저장을 해요. 로컬라이즈드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 뭔가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를 쓰는데, 예를 들면 연대, 서강대, 이대가 여기 다 붙어 있는데, 우리 각각 도메인 네임 서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메인 네임 서버들이 전 세계의 도메인 네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로컬라이즈된 도메인 네임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다 전 세계 모든 거를 다 관장을 하는 도메인 네임 서버는 어디 있냐? 옛날에 아파에서 하는 미국의 밀넷이라고 하는 밀리터리 넷 가운데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총 관장하는 아주 큰 할아버지 서버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급하면 어떻게 해요? 급하면 걔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급하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모르는 이름이 들어왔을 때는 걔한테 확인을 해서 또 받아서 확인받은 다음에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localized DB 그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좋은 샘플이고, 이게 내가 이 영어로는 resolve라는 용어를 쓰는데, 나한테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죠. 나한테 메시지가 이렇게 이메일이고 메시지가 들어와서 뚝뚝뚝 와서 나는 mail.연수.ac.kr에 이거를 보내고 싶다. 왔어. 그러면 연수.ac.kr은 내 거니까 내가 알지. 그럼 또 서강.ac.kr 그것도 내 옆이니까 내가 아는데, 그 아는 경우에는 그거를 매칭된 넘버로 바꿔서 알려주죠. 누구한테? 내 네트워크에 나가는 애들한테.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은 이 숫자만 알지 이 호스트 네임의 이 URL을 모르니까 URL을 해석을 해서 피지컬 레이어에 얹어주는 역할을 이 IP 레이어에서 DNS가 하는데, 이 호스트 네임을 리졸브를 할 수 있으면 리졸브를 하고 안 되면 서강대에다도 물어보고 이대에다도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물어봐서 미국에까지 물어보는 형태로 그런 분산된 DB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게 그 얘기고.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한 가지 이제 재밌었던 거는,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도메인 네임의 탑 레벨 도메인 TLD가 이제 별도로 왜 그거를 중요시하게 얘기를 했었냐 하면, 그거를 아무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탑 레벨을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만들 때는 8개인가만 정해서 요것만 쓰라고 만들었었어요. .com, .edu, .gov, .int, .mir, .net, .org. 미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제도에서 도메인 네임들을 갖다가 쓸 이 객체들을 미리 정한 거죠. 커머셜. 비즈니스 하는 애들, 니네들은 컴이라고 쓰고, 대학, 유니버시티는 edu라고 쓰고, 정부 기관들은 gov라고 쓰고, 국제기구들은 int라고 쓰고, 군대는 mil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해주는 애들은 net이라고 쓰고, 그거 말고 이제 난프로핏 조직들은 org라고 쓰고. 근데 해놓고 보니까 저게 이제 나라마다 닷컴이 들어가는 게 맞냐? 근데 나라별로 우리나라의 컴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규정을 해줄 수 있게 해주라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칸츄리 코드들 TLD를 만들어요. 칸츄리 코드 TLD를 만들면서 예전에 세 글자로 했던 것들을 두 글자로 줄여버립니다. 왜냐면 한 글자는 니네 나라들이 써야 되니까. 여기서 한 글자 두 글자라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알파벳 얘기가 아니고 이 밑에 저거 얘기예요. 그 실제 숫자로 해석을 할 때. 그럼 AU라는 걸 오스트레일리아로 쓰고 앞에다가는 두 글자만 니네들이 필요한 서브 TLD죠. 서브 TLD를 써라. 그럼 뭐 AC.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저런 서브 TLD 같은 경우에는 AC가 아카데믹 인스티튜트 EDU라고 안 쓰고 AC라고 쓰죠.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건데, 한 4, 5년 전쯤에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그 탑 레벨 도메인을 왜 8개만 쓰느냐에 대한 그 불만들이 있어서 이거를 풀어서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넷 협회죠. 아이칸이라는 협회에서 모여서 TLD를 자유로 만들어도 좋은데, TLD를 자유로 만들면 인터넷 리소스를 그렇게 갖다가 쓰니까 어느 정도 아이칸에다가 돈을 내라. 그 전에는 사실 이 닷컴이나 이런 AU 같은 도메인들, 내지는 인터넷을 쓰는 데는, 인터넷을 쓰거나 인터넷에 참여하는 데는 사실은 큰 비용이 없었어요. 비용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컴퓨터는 사야죠. 내 네트워크는 내가 구성하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구성하고, 게이트웨이도 내가 사서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하는데, 게이트웨이를 네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TCP/IP의 프로토콜에서 요청되는 거, 예를 들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 같은 것들을 게이트웨이에다 네가 인스톨을 하면, 그거를 네가 구축을 해놓으면 인터넷을 액세스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자원으로 액세스한다. 다시 말하면 아이칸이라는 인터넷 협회에다가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자율적인 조직이고, 우리 각자 자기가 필요해서 참여하는 형태의 참여 민주주의 형태지, 너네들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제국의 제일 왕이니까 우리한테 무슨 돈을 내야 되고 협회비를 내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다 라는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왜 너네들 맨 처음에 정했던 저것만 써? 이 탑레벨 도메인도 어차피 숫자로 IP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주라면 우리가 상징화 시킬 수 있는 말들을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뭐 컨트리, 스트림, 더군다나 또 이 포르노 산업 같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야 탑레벨 도메인에 XXX 라고 해서 좀 쓰게 해주라 라는 요청들 같은 것들이 불이 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대신 이거 아이칸에서 이거를 각각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TLD를 지금까지 정해놓은 거 형태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든 만들어 온다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줄 수는 없진 않냐. 예를 들면 뭐 칸츄리라고 그러는 거를 얘가 쓸 거냐 제가 쓸 거냐, 어느 나라 한국만 쓸 거냐 미국만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다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돈을 받겠다. TLD를 오픈을 하는 건 돈을 받겠다. 그래서 사실은 명목상으로 일단 평가 비용이죠. 그래서 TLD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TLD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오 내지는 또 뭐 요새 많이 쓰는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그 CNOW라는 워크숍은 디지털이라는 도메인, 탑 레벨 도메인을 빌려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CNOW.digital 하면 그 사이트가 떠요. 그래서 이것도 오픈을 해놨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터넷의 자유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뭐 칸츄리 같은 코드를 쓰는데 뭐 다크웹도 있고 여러 가지 남용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걸 통계를 낸 거를 최근 거를 가져온 거예요. 닷데이트, 닷왕, 닷어카운턴트. 뭐 의미상으로는 좋잖아요. 야, 우리 회계사들의 모임을 만드는데 회계사들의 사이트들이, 회계사들이 자기네들 사이트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회계사들의 모임을 만들자. 왕씨의 모임을 만들자. 파티만 하는 거. 마음들만 만든다. 실제적으로 처음에 많이 걱정을 했던 것만큼 그 부작용이나 또지는 내진 편의가 많이 좋아진 건 아닌데, 어쨌든 자유도가 그렇게 높아졌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터치를 좀 하고 갔으면 그러는 게, 인터넷은 누가 주인이냐? 미국이 주인이냐? 아이칸이 주인이냐? 아니면 뭐 UN 같은 기구가 있냐? 국제적인 협약기구가 있기는 있죠. 아이칸에서 이런 것들을 관할을 하고 관리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RFC라고 부르는데, 내가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걸 서류로 만들어서 아이칸 사이트에서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RFC를 올리면 Request for Comment,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게 있는지 뭐 이런 걸 알려주라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게 괜찮으면 그것들을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그러면 한 것들을 각각 게이트웨이에서 또 가져다가 쓰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인이 없고 각자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큼 돈을 내서 이 컴퓨터 리소스를 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유세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단순히 그냥 우리는 언론의 자유니까, 이게 언로가 튀어 있으니까, 이게 뭐 신문지상이니까, 이게 뭐 네트워크니까 다 올리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주인이 없어요. 그 민주적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민주적이라는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프리 스피치라고 하는 그 민주적인 가치를 인터넷에도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 자체의 구성이 우리 각자 자유롭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냐,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아주 그 중국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반기를 들고 나와서 지금 인터넷을 컨트롤하는 나라가 생겨났는데, 사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미디어를 감청하듯이 감청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의 프로토콜은 사실은 우리는 컴퓨터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어요. 컴퓨터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 세상에 컴퓨터가 몇 대가 있을 것이냐, 그 IP 버전 4에서는 컴퓨터들이 이 정도 될 거라 그래서 인터넷 주소를 4바이트로 만들고 4바이트로 구성을 하고 4바이트로 만든 다음에 그럼 컴퓨터들이 그 정도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인터넷 프로토콜 IP, TCP, IP를 쓰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일단 뭐 태블릿, 핸드폰, 뭐 냉장고, 전화기, 뭐 온갖 것들이 다 인터넷 프로토콜을 쓰기 시작하니까 어드레스 스페이스도 넓혀야 되고, 그죠? 그래서 IP 버전 6 그것 때문에 나왔고, 그러면 이제 어드레스 뿐만이 아니라 프로토콜 안에서 컴퓨터 대 컴퓨터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IoT, 인터넷 오브 띵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 그러면 물건과 물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컴퓨터와 컴퓨터가 커뮤니케이션 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 어크날리지먼트, 보내고 피니시, 보내고 하는 이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수많은 인터넷 of things의 things들에다가 이거를 붙이려고 하면 다른 형태의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